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우리가 영을 지금 이제 영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스피릿, 근데 지금 풍요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엔 사실 그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종교적인 단어로 신성시하고 사용을 했었잖아요. 세상이 바뀌니까 정말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젊은 친구들은 소울이라고 하는 거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때 쓰던가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걸 사용할 때는 개념 없다, 소울 없다, 제 소울 없어, 이게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울이 아니라 제 소울 없어, 제 개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듣고, 이야, 세상에 바뀌구나. 이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이들이 개념 없다, 정말 정신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쓸 때 정신 없다, 뭐 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울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한테 그것이 가슴에 파고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울하고는 다르지만은 그 세대들에게 언젠가는 그냥 아주 쉬운 요가를 배우다가 나중에는 인도로 가듯이 공항에 가서 인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귀국하느냐, 그런 기로에 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너무 냉정하고 지저분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간 친구들은 나중에 소울이라고 하는 근본 정신을 찾아서 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이렇게 변해 스피리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숨이, 브레, 우리 동서양의 그 개념을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프레시? 예. 신성, 네? 홀리, 예, 홀리. 홀리는 즉 우리가 아는 다른 용어로 뭘 것 같습니까? 홀레로. 전체성은 신성하다. 전체성은 신성한데 홀이라고 하는 의미는 건강하다예요. 건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을 찾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옛날보다 큰 의미 없는 의미들이 진실되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지금은 너무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덕지덕지 끝으로미 끼어가지고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없지만은, 이것을 근원을 찾아가다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고 영어의 근원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원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신성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우리가 보통 쓰는 의미는 sacred죠. sacred, 신성하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신성한 부분이 명칭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 부위가 신성하다라고 아주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미
명명된 곳이 있어요. 꼬리뼈. 꼬리뼈를 해박적으로는 세크럼이라고 해요. 세크럼. 신성한 곳이라고 하는 얘기죠. 신성한 곳.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동양에서 뭐라고 하느냐? 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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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 그래서 그 문명사를 보면은 우리가 문명이 이동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칼 융이라고 하는 프로이드하고 쌍벽을 이뤘던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자면은 우리 인류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집합 의식을 통해서 의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거나 아시아에 있거나 남미에 있거나 중앙아프리카에 있거나 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 흐름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어떻게 전달되느냐? 우리가 인류가 걸어온 그 인류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구상에 표시를 했을 적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크로드고 하나는 해양로드예요. 실크로드는 육로를 관통하는 것이고 해양로드는 해류를 타고서 가는 거죠. 자, 해류, 실크로드, 풍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그 정 원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작용을 보는 것이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의 본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의 본체다. 본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풍류라고 하는 것을 타고 결국은 인간이 서로 이 물리적으로 교류를 하고 또 정신적으로 교류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교류하는 그 선을 우리는 해류 아니면 육류 뭐 지금 얘기해서 실크로드라고 표현하는데 정신세계의 교류는 그러면 어디를 타고 가느냐? 그거는 비행기를 타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대륙을 횡단할 때 큰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시차의 그 어려움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심해요. 오래 가요. 그건 왜냐면 제트 기류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제트 기류를 역방으로 갈 때는 그렇게 온몸에서 보이지 않는 저항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는 거죠.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순항을 하면은 미국에 여기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는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나요. 같은 동력을 갖고 같은 고도에서 같은 바람을 타고 가는데 바람 속에 있어 가는데 영리에서 가느냐 순항하느냐에 따라서 1시간 반 정도 한 14시간 가는 그 시간 동안에 1시간 반 대단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 현대적인 의미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어원을 따져서 가볼 때는 결국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스피릿을 타라는 얘기예요. 스피릿의 양탄자를 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피릿의 양탄자를 타면 이것은 하늘로도 갈 수 있고 왜 꼭 하늘로만 가야 되나요? 땅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바다에 들어가서 용왕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토끼와 거북이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존에 나와 있다. 보존에 나와 있다. 숨 브레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보존을 보면 이게 브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 그렇잖아요. 기 요즘에는 기분 좋아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기치려 뭐 이 정도로 표현하지만은 사실 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숨이라고 하는 것, 숨의 조절이라고 하는 것. 이 숨의 조절을 보면은 요즘에
그 가수들을 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성량이 풍부한 분들이 있고 또 길게 누릴 수 있는 분들인데 어떤 영역이든지 격투기를 봐도 그렇고 이런 예술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결국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이런 그 가지고 있는 뭐 재능이라든가 그리고 연습도 중요하지만은 그 연습 속에 결국은 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그것을 다루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숨 이꼴 생명. 이런 도식이 만약에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풍류정신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은 필요 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걱정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그런 많은 생각들이 본질적으로는 심리학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물론 내가 우리 자식들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오니까는 이걸 잘해야 되겠는데 그러고 보내려면 아침에 지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많은 걱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본질에는 결국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기는 그렇지 않지만 결국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으로 갔을 적에 우리는 진지해 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고민 속에서 그야말로 생과 사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그 자연의 엄중함 속에서 결국 발견하는 것은 나다. 근데 우리는 내가 발견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플 때뿐이 없어요. 아플 때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아픈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자, 그래서 아픈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픈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통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통증. 통증의 의미가 뭐예요? 통증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픔? 여기서 눌러서 통증이 있다. 그럼 이거를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른 거 생각해 혹시 않나요? 네. 뭐 소통, 자기가 와서 소통이죠. 소통이죠. 아플 때 우리는 소통하는 거예요. 아플 때. 그러니까 아플 때 소통하는 것은 도통이에요, 도통.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아파야 돼. 그런데 그 아픈 것을 내가 미리 말하자면 비닐하우스에서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수도라고 해요. 어느 정도 보호된 속에서 내 선배들이 경험한 바를 답습해서 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통증 연습이란 말이죠. 통증 연습. 그것을 다시 말해서 수도라고 한다. 구도라고 한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통증이 유발된 것은 우리가 풍류의 회오리가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요즘에는 뭐 캡슐 로봇 만들어가지고 피 속에 혈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돌아가면서 치료한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 이거 뭐 그냥 아프게 만들고 맹장 걸리고 두통 나오고 뭐 허리 요통 좋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때가 지금 풍류가 지금 회오리 바람 치고 있는 거구나 하라고 생각만 바꿔 먹으면은 그건 풍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풍류 정신의 그러니까 풍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정신은 우리가 이제 마음, 생각, 사고 이런 것이니까 그럼 풍류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론적인 근거를 충실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을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 그 세상에 접하공생을 할 수 있는 그 이론으로 실기로 제시하자고 하는 게 오늘 모임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정영진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야, 내가 이거 풍류 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건 30년 동안 무건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자우를 토하신 거예요. 이게 30년 무건에서 나온 사자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제가 시작이 너무 쉬워. 저기 기아 스틱이 있는 그 차를 갖다 1단계, 2단계 딱 넣어주고 힘들게 넣고 저는 그게 3단계, 4단계 탁 올랐다가죠. 지금 두 번째 강의하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고생한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모든 것이 다 이미 우리 그 신라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 별자리를 연구하는 분이 난 낸 책이 하늘의 새긴 역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제 별자리를 보고서 그 별자리의 일식을 보고서 일식이 관찰된 신라의 삼국유사에 나온 그런 기록들 보고 신라는 원래 중국 본토의 자리에 잡았었다. 이제 이런 이제 학설을 피는 분인데, 그러한 별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그런 것도 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요즘 말로 말하면 줄을 어떻게 쓰느냐. 줄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무수히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길을 선별해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인지 능력이거든요. 인지 능력이거든요. 그럼 내가 요즘에 보면은 인지 능력이 자꾸만 퇴야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화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악기도 다루고 그러는데, 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지만 근원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은 오감을 깨워야 되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스트레스 명상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주제의 스트레스 관리, 제가 한번 풍류를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짐이 있었어요. 풍류, 그러니까 바람을 탈 수 있는, 하늘에 갈 수 있는, 바람을 탈 수 있는 그 날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늘에. 그리고 장소도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무원도 이름도 나왔어요. 정형진이라고. 시간은 2019년 11월 1일 경주에서. 그저께 제가 이제 아침에 목욕을 가면은 가끔 가는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덕산의 맛집이에요. 보통 이제 목욕 끝나면은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들어갔더니 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저 제일 처음이에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오늘따라 아주 반갑게 맞으면서 앉으니까, 손님, 우리 아주머니들이 그러는데 손님이 다녀가시면 그날은 장사가 잘 된다네요.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면은 뭐 해장국, 선지 해장국 7,000원인데 요즘 8,000원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도가니탕을 지금 준다는데 도가니탕 비싼 것 같은데,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가는 날이 무슨 뭐 손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짐작하는 것은 제가 가면은 맛있게 먹거든요. 일단은 맛있게 먹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치우거든요. 아마 그게 그분 눈에는, 우리가 식당을 하는 분 눈에는 대견하게 보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정말로 손님이 많이 왔는지 그거는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은, 그래가지고 도가니탕을 먹어보니까는 제가 원래 고기는 잘 안 먹지만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담백하니. 그래가지고 나올 때 제가 계시니까는 이건 돈을 내야지 하고 이렇게 돈을 내려고 하니까는 그 남자 주인 여자 주인 막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 도가니탕 보니까 15,000원이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때 12,000원 있었는데 이거 안 먹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이게 뭔가 일이 터질 것만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일이 쭉 있어 왔으면은 뭐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분이 또 제가 머리 깎은 뭐 두 발이 멋있다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짐을 보고 뭔가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느낌이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와서 보니까는 이게 지금 풍류를 탄 거예요. 풍류를 탄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한 11시 반쯤에 도착해서 수호제 이제 여장을 풀었습니다. 미리 풀고 거기서 뭐 나올 때 뭐 천천히 걸어서 한번 구경하면서 나오지 이런 생각을 갖고 갔더니 주인장께서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수호지 바로 옆이 효공왕릉이더라고요. 제가 경주를 자주 왔었거든요. 최치원 선생, 그 다음에 원효, 이 관계 학술대회를 하느라고 아주 많이 나왔지만 자주 왔었어요. 근데 자주 왔었는데 여기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틀 밤이나 머무는 숙소 옆에 효공항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풍류를 타지 않았으면 어떻게 왔겠습니까? 제가 풍류의 운전자가 아닌 정황장을 알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꿈꾸다가 어떻게 효공왕 만나가지고 뭔 일 있었어? 하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풍류라고 하는 것이, 풍류를 그럼 어떻게 타느냐는 방법론인데, 스트레스 관리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요함과 고요하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아주 고요하지 않은, 아주 번잡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혼돈이라고. 말은 혼돈하면 점잖은데 핵분열이 사실은 지금 발생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혼돈의 세계입니다. 자, 이게 인간 정신 상태의 척도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불교 용어를 차용하는 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정멸입니다. 사실 0은 아니고 0.4 정도. 정멸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고요함도 소멸된 것,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멸된 거예요. 인연이 끝난 거예요. 고요함도 인연이 끝난 상태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멸을 0.4로 봤을 적에 0은 뭐예요? 뭐 지금 다 아시는데 그냥 그 오랜만에 풍류 탔다고 하니까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죠? 가장 호기심 있게 지금 노려보고 계시는데
정멸보다 더 낮은 거. 그러니까 정멸보다 더 고요한 상태. 정멸도 벗어난 상태가 아니고 벗어났다고 하기는 그렇죠. 정멸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소멸됐다고 하는 것이 더 제가 선호하는 그 언어인데 정멸보다 더 낮은 단계는 죽음. 그러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요함에 이르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다.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지만은 진짜 고요해, 정말 고요해, 나 원저 고요함이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과학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가 나왔어요. 네 팔을 재면 나오는 거. 고요함의 척도가 네 팔을 재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2 이상, 요거 그 다음에 32에서 12 정도까지 이거를 베타파라고 하고 12에서 8을 알파파라고 하고 8에서 4를 세타파라고 하고 요 밑을 이제 델타파라고 하죠. 그래서 홈런의 세계에서 내려와서 베타파 일상적인 파장이죠. 일상적인 파장이죠. 이 수치는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다만 대략 이렇습니다. 자, 베타파로 가서 알파파로 들어가는데 알파파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그 전 국민이 알파파라고 하는 것을 아까 소울처럼 젊은이들의 소울처럼 전 국민이 신봉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일반화됐는데 그때 나오는 기계가 MC 스퀘어였었어요. 약 한 20년 전에 MC 스퀘어 뭐예요? 알파파 만드는. 그럼 알파파는 왜 만들어? 고요해지려고 만드는 거예요. 고요해지려고. 고요한 상태를 가라. 그러면 고요한 상태에 가면 알파파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게 베타파에 있을 때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 내가 수동적이 돼요. 반응을 내가 받는다 이거죠. 알파파 들어가면 수동과 능동이 같이 나와요. 선별해서 같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왔을 때 내가 수동적으로 하고 받는 게 아니라 그래? 덥석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자기가 가서 그냥 성큼성큼 가서 덥석 붙잡아 버리니까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하고 수동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안 끼면 그래 할 수 없지 봤지.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알파파는 고요하면서도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그 정신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은 멀리서 산이 보여요. 멀리서 보여요. 특히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보이는 건 멀리 보이는데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제가 그 70년대 우리 그 국선도 본원에 종로 상가 다닐 때 거기 데모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골목 그 종로 상가하고 비온 그 골목에도 막 체류탄 터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안에서 수련하다 보면은 아주 생생하게 들려요. 막 그 아우성 소리가. 그런데 그것이 나의 감정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알파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타파에 들어가면은 좀 더 이제 파장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델타파에 가면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 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우리는 사실은 써왔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데, 우리도 그 전에 스트레스 쌓이면 사실 뭐 표현들이 있었어요. 비 상한다, 감정 상한다, 골 때린다, 뚜껑 열린다. 이게 다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뭉친 게 아니라
얼버무려 가지고서 그 우리가 김치 담글 때 겉절이 하듯이 김장 담는 거야 아주 그 정성 들여서 속속들이 다 양념 과정과 얼절이는 뭐 그냥 슥슥 해가지고서 그냥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충 얼절이 해가지고서 제시한 게 스트레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서 그래 유전자가 뭐 암을 유발하고 고혈압을 유발하고 뭐 당뇨병을 유발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끝나버리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는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얘기하면은 감정의 헝클어짐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스트레스는 뭐야? 감정의 헝클어짐이다.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오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감. 아까 스님 말씀 안입이 설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감각이에요. 그러면은 이 헝클어진 감각을 우리가 횡설수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감정이 헝클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니까 제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횡설수설하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상태를 벗어난 때가 뭐에 씌었다고 하는 상태. 그러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데 이 뿌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 우리의 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상의 직접적인 반응은 감각의 제어죠. 그래서 명상을 하고 들어가면은 우주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감각이 제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감각이 제어되면 우주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취 주사를 맞아가지고 감각이 제어된 거고 내가 능동적으로 감각을 제어한 거는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감각을 제어하면은 조금은 두고 나오는 거예요. 스킨스쿠버 다이버가 그래도 숨줄 하나는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갖고 들어가요. 그런데 타이에서 가는 그런 감각 제어는 이거를 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몸이랑 마찬가지죠. 죽은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각 제어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스케일에서, 이 척도에서 풍류는 어디를 관통하고 있느냐? 12 밑에 이 사이를 갖다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성함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제트기류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 왜? 여기는 미지의 세계.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두려워요. 그래서 명상할 때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혼자서 결국은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지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미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게 지도예요. 그것이 산중이 됐든 수도원이 됐든 사회에서 명상센터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길러줘야지만이 내가 생명의 밧줄을 갖고 붙잡고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미지의 세계 정신의 풍류가 흐르는 정신의 풍류 기류가 흐르는 이 속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스트레스도 소멸되는 거고 이게 뭐 스트레스를 없애고 뭐 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들어가면 자연히 여기도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흥미가 없어져 버려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인자들이 막 일어났다가 요 안에 들어가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어. 떠들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이 되는 것이고, 이 고요함 속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여기서 정신의 사통팔달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공유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감각이 제어된 것은 객체를 떠나서 이제 공공의 지구촌으로 그리고 이 세계로 나가는 그 풍류가 흐르는 골망이거든요. 골망. 여기 들어갔을 때 감각이 사라지면서, 감각이 사라지면 객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몸이 사라지니까. 몸이라고 하는 게 결국 경계 아니겠습니까?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현문, 나라고 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니까는 이제는 내가 혼란이 오겠죠? 내가 저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생각이 내가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이런 혼란이 오는 기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또 배려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 풍류 정신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근원을 알 수 있는 뭉뚱거려서 지어진 개념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유발시키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근원으로부터 소멸시킨다. 아까 우리 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최천 선생이 얘기하신 이 풍류에, 이제 풍류라고 하는 것은 선사에 기록되어 있고, 풍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불도를 포함한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뭐 비슷한 맥락일 거예요. 정 원장님하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삼교가 이미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에서 분화 발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교가 여기 이미 있는 거예요. 삼교의 인자가 이미 근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분화 발전되기 전에 이렇게 들어오니까는 우리는 근원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분화된 사람들은 분화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일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미 분화돼 가지고서 가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근원을 찾아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뭐 5천만 민족이 추동되면은 그 3천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처럼, 고향을 찾는 것처럼 그것도 근원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고 있었다. 그것이 문명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그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우리한테는 복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분화 발전된 것을 논하는 것보다는 근원을 논해야지만이 우리가 사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 정영진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신이, 풍류 정신이, 근원을 붙잡고 있는 이 풍류 정신이 결국은 많은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생명 요소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적에 우리는 그 풍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음을 통해서 들어간 거지만은 이 뇌파라고 하는 그런 고요함 속에 들어갔을 적에 풍류라고 하는 기류. 근데 풍류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모주심이거든요. 공유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태양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자연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공유하는 공공의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풍류정신이 지향하는 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갔을 적에는 뇌파가 이렇게 보여주듯이 뇌파가의 연구에서 많은 질병들이 명성에 의해서 조절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신세계에 정말 신선한 샘물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기를 조금 제가 말을 줄이려고 해서 실기를 조금 뭐 내일 뭐 이렇게 가면서 틈날 때 한번 하기로 제가 한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죠. 눈 떠보시고요. 지금 종소리와 하나가 되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근거를 하면은 이 상태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상 상태인데 분명하게 그냥 명상 상태, 그냥 고요한 게 아니에요. 뇌파의 12부터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의식이 사라지니까는 한 3 정도, 10에서 3 정도의 뇌파의 상태를 유지하면 그게 풍류를 탈 수 있는, 풍류의 기류를 탈 수 있는 승차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리와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그리고 세파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검은 기운이 그 철철 넘쳐흐르는 강남에서 그것도 같이 우리가 하나로 하려면 이 기운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개념만 호흡의 개념만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일단 국선도에서 나오는 3가지 호흡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단전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호흡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성원장 내일 답사할 적에 오늘 실기할 시간 조금 없었으니까는 어디 유적지 가서 저 호흡 좀 하면서 우리 그 개체와 한번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오늘 개념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전호흡이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호흡은 사실 뭐 간헐적인 호흡이라고 하지만은 자연호흡에 가까워. 이것을 편하게 한다고 해서 자연호흡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잠깐 요거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단전호흡이라고 하면 뭐냐? 단전에 가면 한문을 우리가 불글단자 쓰고 불글 다니는 곳으로 호흡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막을 단, 끊을 단이라고 써도 사실 맞는 거예요. 이것은 단전호흡은 호흡을 막아주는 거예요. 호흡의 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수지에 댐에 물이 차게 만드는 거예요.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쓰는 용어는 호흡의 턱을 만들어준다. 우리가 문지방에 턱 있지 않습니까? 경계죠. 턱을 만들어주는 게 단전호흡이다. 그냥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호흡의 턱을 막아서 이것이 이 안에 저수지처럼
댐처럼 물이 차면은, 자, 물이 차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용수로가 생기고 발전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4차 산업이면은 관광지도 되잖아요.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생기면 오염도 수반하게 되죠. 뭐예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죠. 추워지죠, 인근이. 그래서 단전호흡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러한 그 부작용도 있으면 알고 가야 된다 이거죠. 환경이 변해버리거든요. 근데 환경이 변해올 때의 조치들을 우리 경험한 분들에 의해서 조치들을 강편을 써가면서 이제 그것을 극복해서 결국은 그러면 이 단전호흡이 지향하는 원인은 뭐냐? 여기서 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지만은 결국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턱이 있으면은 수문을 막아서 기운을 쌓는 연습을 시키면은 이제는 육체적으로 쌓는 것은 없어도 돼. 그럼 뭘 쌓? 정신으로 쌓는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배만 빵빵하게 불리면은 뭐 그대로 뭐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이제 그 전환을 해서 그 전환된 에너지가 정신을 딱 발동시켜 가지고서 그 정신이 이제 기억을 머금고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댐이 없어도 돼. 그래서 턱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결국에서는. 그러면 턱을 없애는 뭐냐? 자연호흡이에요. 그래서 자연호흡은 그냥 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굉장하게 규칙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는 많은 단전호흡을 통해서 자연호흡에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자연호흡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연호흡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냐? 풍류를 타면 됩니다. 풍류를 타면. 풍류에 들어가면 자연호흡이 돼요. 굉장하게 정말 코에 깃털을 대도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지에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풍류에 들어가는 연습이 안 된 분들은 일단 단전호흡을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가 단전호흡을 통해서 턱을 없애면 그게 자연호흡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전호흡이 발생할 적에 댐에 이제 물이 찰 적에 여기서 이제 피부호흡이 되는 거예요. 외부와 소통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생명력을 갖다가 더 한층 가일층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혜택과 현상들이 있지만 일단은 단전호흡을 통해서 결국은 자연호흡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호흡이라고 하는 단전호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들여마시고 내쉬고 하는데 여기서 턱을 만든다는 것은 들여마시고 참고 내쉬고 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턱이죠. 댐을 쌓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것을 단전호흡을 통해서 이제 자연호흡으로 갔을 때는 하는 듯 마는 듯 생명의 의지에 필수적인 움직임만 갖고 가는 거죠. 이게 고요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고요함에. 결국 이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는 외부에 있는 것은 이미 다 벌써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에서 생리적인 것, 심장 박동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가오는 관문, 이 생리적인 부분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연호흡으로 갔을 때 결국 진정한 고요함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고요함은 결국 풍류를 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잘 해주셨는데 풍류를 탄다는 말 정리 잘 해주시고 아까도 풍류를 탄다고 하실 때 사실 오감이 무너지면 우리가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련을 하다 보면 호흡을 하다 보면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들어가요. 인식이 지금 이제 현상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의식 세계가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면서 현재식 속에서 1000년, 2000년까지도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건 근원적인 생명의 흐름으로서 공생명이거든요. 어떤 차원에서. 그런 걸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어쨌든 한 5분만 화장실로 가고 담배 한 대만 피시고